매주 목요일엔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대결이 펼쳐지죠. 여의도 진검승부. 먼저 스튜디오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님은 오늘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진검승부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댓글과 의견으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여의도 정가뿐만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소위 말하는 술자리 의혹 논란입니다.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주장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본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사과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 자리에서 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분명한 진술인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육성 녹취록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질문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과정들 아닌가요? 그런 과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자유청년맹 총재였다고 하는 분이 네.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의 말씀 중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첼리스트의 그 이 생생한 증언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리고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제보를 받았을 때 충분히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당일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명하게 해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좀 어울리지 않게 무슨 타짜 영화를 연상시키는 듯이 네. 난 다 걸겠다 이런 접근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고요. 네. 김의겸 의원하고도 오늘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랬습니까? 지속적으로 좀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충분하게 해명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원석 의원님 사과할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해명할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시중에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음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마타도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은 평소에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세창 자총 총재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적극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또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또 얘기를 했더만요 보니까 매체와요. 그 매체 저 탐사가 거기 매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이 상황 자체를 한번 물어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획자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협업, 기획자 또 무슨 이 소위 말하는 이세창 총재라는 분의 부인 애초에 이 빌미를 제공한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처음 것은 믿지 않고 나중에 부인하는 것만 믿는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게 여권에서 워낙 기획하고 보복 수사하고 정치 기획 수사 이런 건에서 능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팩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 팩트 자체가 허위다 아니면 녹음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조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검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그 녹취록이 진실이다라는 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민생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과 관련된 이 술과 연관된 다양한 여러 가지 소문과 추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것이 야당의 한 의원이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공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결코 여당답지 못하다. 한번 내부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네. 보면 고래의 알 무게가 얼마인가 이런 걸 따지고 드는 게 있어요. 네. 고래가 알을 낳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래의 알 무게가 얼마나 가지고 온갖 변론들이 궤변이 난무하는 거죠. 네. 민주당 애당초에 없던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저질 가짜 뉴스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확인된 사실 또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계속 맡아도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의겸 의원이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상 국감 그 전날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 기획이나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런 걸 모르죠. 오히려 그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수사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지난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과 이런 분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기획이고 그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면은 부처밖에 안 보이고 돼지면은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것도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쪽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기획이나 이런 걸 그래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미 사과를 요구를 했고 이세창 총재도 고소 고발이나 한다고 했었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수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측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저 잠깐만요. 하나만 의원님. 제가 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예, 뭐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기획 조작 뭐 이런 이 수사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걸 시행했던 분이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과 한동훈 부장이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그 중심에 서서 이런 실무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네. 과거의 촛불 정국 내에서의 적폐청산 수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동격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이 인식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 주시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말 기획적 수사였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와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정부의 청와대에 계셨던 분과 전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분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맞죠. 검찰의 지금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야당 탄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정적되거니 이런 말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 죄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 때를 한번 반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네. 말씀 주시면 네. 정말 본말이 전동된 건데. 네, 양측의 의견 예를 충분히 들어서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이 부장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적폐청산이라는 조작 기획 공작 수사에 하신 말씀이니까 입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죠. 지금도 똑같이 공작 이 적폐 수사를 하고 있다,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단정하시면 곤란하죠. 네. 전 정부 때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계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전 정부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죠. 네, 우리 아마 청취자나 국민들께서는 두 분의 반복되는 말싸움보다는 사실과 논리, 정보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나오신 그 말씀 중에 현 정부가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골자 들으셨겠지만요, 송원석 의원님 자료 네. 삭제 지시 없었고 월북몰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보면은 지금 네. 2020년 9월 22일인가요? 그날 밤에 피살이 되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네. 피살이 되고 그날 새벽에 한 시점인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관계장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해경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월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증거도 없이 왜 월북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그런 기자회견 그걸 보면 자신들이 잘못한 피사실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도 또 고발을 했었죠 아마.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되면 네. 결과가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정부의 그 감사원 수사나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단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있었던 종합국감에서 이 서해 사건을 충분히 9개 기관을 다 동원해서 수사했다고 하는, 그리고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서해 사건이 소위 말하는 민스 체계 내에 있는 SI 정보 혹은 배포선을 삭제한 사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스가 뭡니까? SI가 뭡니까?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건을 총괄했던 사람들이 민스가 뭔지 SI가 뭔지 이건 단순한 수치나 용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축이고 어떻게 이것을 구성하고 이후에 풀어나갈 것인지를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버젓하게 중간 수사 요청이라는 중간 발표를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꼼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언론을 릴리스를 하고 검찰에 토스를 하는 거죠. 요즘 감사원이 어찌 보면 검찰청의 외청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원은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이거든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장과 합의제 기관인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가 내통했다, 문자메시지 했다 이런 부분들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사안들인 거잖아요.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에 잘못된 것이 국정원에서 이미 확인을 해줬잖아요.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접근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 아무런 혐의점이 변한 것이 사실관계가 변한 것이 없는데 네. 정말 정적을 제기하고 정치보복 수사를 하기 위해서 덮어 씌우고 있는 과정인 거다. 네. 해경이든지 국정원이든지 이와 관련된 기관, 안보실이든지 간에 국방부든지 간에 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민스 체계 내에서 뭐 배포선을 차단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원정부는 그대로 다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네. 말씀하십니까? 네, 사실관계 달라진 거 없다. 감사원이 편향적이고 절차 위반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석 의원님?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참 저는 사실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가 달라진 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증거와 정언이 지금 더 추가로 발견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새벽 1시에 그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민스, 군사통합정보인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군 첩보보고서, 그 다음에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이런 것들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감사원에서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에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되돌아가가지고 우리 서해 공무원이 표류를 했건 자발도를 했건 간에 어쨌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생존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거각무도한 잘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갔는데 구명조끼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도 지금 간짜체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 구조 조끼, 구명조끼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해경청장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관계를 정말 잘 모르시거나 왜곡하시는 건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해경과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구조 활동을 하려고 일단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네. 노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이 발견된 지역은 북한 수역이에요. 그리고 SI 정보 내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첩보가 정보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걸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발견된 지점이 북한 수역 내인데 그때 군대들 동원해서 막 밀고 올라가서 구출해 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I 정보를 삭제를 했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원재료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체계 내에 있는 메인 서버를 지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 현 정부의 국정원 관계자들과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라고요. 감사원과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무리하게 접근하고 관계기관의 관련자의 진술을 짜내서 엮어가고 있는 사안들이 번연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발견된 지점이 최초로 인식한 지점이 북한 수역인데 군대 보내서 데려와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네, 송은석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수사 진행 중이고 재판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러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어떻게 북한에 가서 데려오느냐, 물리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핫라인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안 살아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막혀있었지. 유엔사만 살아있었죠. 일단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네. 좀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었으면 그 북한에 대해서 이분을 빨리 구조를 해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군함을 가져가서 데리고 올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자 월북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월북도 마찬가지예요. 7시간 분량의 녹취록 속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대화의 내용은 이분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고요. 국정원의 하드에 메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삭제가 안 된다. 좋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왜 SI 정보를 배포선에서는 다 삭제를 시켰느냐? 그것이 더 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원본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왜 배포선은 민수에서도 지우고 다 지우도록 그것을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의구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지금 핵심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어쨌든 월북이냐 아니냐 SI에 있다 없다 국정원 발표 말씀 주시니까 여러 안보상의 우려들 제기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SI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민수책에 들어가 있는 원본이라는 거 다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6월 20일 날 예. SI 밈스 책에 낸 밈스가 이제 배포선 아닙니까? 네. 배포망인데요. 네.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네. TF 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위원장이었어요. 네. 29일 날 또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여당인 줄 알고 국익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이 첩보 내용들이 다 까발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 그럼 지금 다 까자. 그리고 송원석 의원님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시잖아요. 네. 일방적인 주장인 거지 않습니까? 다 깝시다 차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오해와 네. 옥측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방위원회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진실들을 다 까봅시다. 다 까서 과연 이 월북몰이를 한 네, 것인지 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서 송원석 의원님도 한 동의하십니까?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100일에 다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자회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사실상 범죄 피의자들이 우물에 독푸는 식의 괴견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들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당의 안보당국 대표가 입장에서는 얘기한 절대 수용할 수 사안이라니까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면 국익을 고려하다 보니까 수용을 할 수 없다 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수용하지 못했다, 수용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선동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이거는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기관이 사법적 잣대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판정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고 예산안 통과도 제대로 될까 의혹이 많은데 여당의 그 의원으로서 송원석 의원님 1분 지금 상황 입장 말씀 좀 주시죠. 소회랑.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문제점들이 다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3중, 4중으로 지금 방탄조끼를 입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떠나가지고 인천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당대표가 나온다든지 또 당헌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런 또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네,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부분은 사법적으로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정부와 국회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 협조해 나가면서 네.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네. 부의장 선출을 안 해주셨는데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님 1분입니다. 그 서해 사건 관련해서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 SI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 첩보들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 처음 주장하신 분들이 각각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였어요. 여당 신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잖아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 개인에 집중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야권 전체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부정하려고 시작된 수사라는 거 명백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결재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요.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국정감사 종합감사 마지막 날 야당 당사를 또다시 침탈을 합니다. 충분하게 계획된 정치기획 보복 수사예요. 분연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권 전체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민생, 경제 아무것도 남았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정치기획 수사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 국민들 어떤 국민들인데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지지율 단 한 푼이나 오릅니까? 저는 여의도 이런 과정 진검승부는 속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